자, 그럼 오늘의 주치 만나보도록 하죠.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유재혁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동병원 마취통증학과 전문의 유재혁입니다. 네, 올여름 무척 더웠잖아요. 어떠셨어요? 네. 무척 더웠습니다. 날씨가 갈수록 더워지고 맞아요. 있는데요. 근데 덥기도 덥지만 이 후덥지근해서 습도가 높아서 고생인 분들이 참 많았거든요. 동남아 같이 고온 다습한 날씨가 이 척추나 관절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갈수록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데요. 이런 고온 다습한 날씨는 신체 내 수분 밸런스를 변화시키면서 네. 척추나 관절이 뻣뻣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여름철에는 신체 활동이 많아지기 때문에 척추와 관절에 부담이 심해질 수 있죠. 네. 그래서 오늘은 다양한 허리 통증의 원인과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다리 방사통을 동반한 허리 통증의 원인이 디스크 탈출증 때문인가요? 아니면 이건 외에도 다른 원인들이 있을 수가 있나요? 네, 허리 통증만 있는 경우도 그렇고 하지 방사통을 동반한 허리 통증이 있는 경우에도 우리가 가장 먼저 의심하는 것은 디스크 탈출증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요통을 앓는 많은 환자들에게 있어서 디스크 탈출증이 원인인 경우는 10명 중에 1명, 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나머지 80%의 환자분들은 다른 원인으로 요통이 나타나는데요.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척추의 인대나 관절이 비대해지거나 혹은 뼈가 튀어나옴으로써 척추관을 좁게 만드는 척추관 협착증, 그게 아니면 이제 뼈와 뼈 사이에 있는 관절이 퇴행성 관절염이 오는 후관절 증후군, 근육에 만성적인 염증이 있는 근막 동통 증후군 등 요통을 일으키는 원인은 아주 다양합니다. 야, 참 의외네요, 과장님. 보통 주변에서 허리 아프다 하면 혹시 디스크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생각은 이제 좀 접어둬야겠네요. 근데 허리 아픈 분들 보면 대부분 다리까지 많이 아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신경이 눌려서 그런 건가요? 네, 다리 쪽으로 가는 신경은 보통 허리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요추 쪽에 디스크 탈출증이나 척추 협착증이 생기게 된다면 그쪽에 있는 신경이 내려가면서 하지 방사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나 하지 방사통 자체가 요추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허리, 엉치, 허벅지, 종아리, 발까지 전부 다 아프기도 하고요. 일부분만 아프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종아리만 아프다던가 엉치만 아프다던가 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하지통이 시작됐을 때는 하지의 질환을 생각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허리 쪽에서 내려오는 하지 방사통으로 인해서 통증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허리 진료를 보는 것입니다. 다양한 허리 통증의 원인 질환 중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제 협착증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협착증의 원인 그리고 증상이 뭔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척추는 몸의 중심이 되는 부위로서 대들보 역할을 합니다. 척추는 목뼈, 등뼈, 허리뼈, 엉치뼈, 꼬리뼈까지 총 26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위로는 머리를 받치고 아래로는 골반을 통해 하지로 몸의 무게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때 척추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디스크 탈출증이라던가 척추관 협착증, 후관절 증후군 등 다양한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 중앙에 신경 다발들이 지나가는 공간이 좁아지거나 혹은 신경 뿌리가 나오는 신경공이 좁아지거나 해서 생기게 되는데요. 이때 허리 통증과 동반하여서 하지 쪽으로 신경 증세가 내려가기도 합니다. 주로 노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년층 이상에서 대다수 발생합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하지 쪽에 힘이 빠진다던가 아니면 저녁에 다리가 저리다던가 허리를 폈을 때 허리 통증이 생긴다던가 하는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협착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궁금한 게요. 허리 디스크 통증이랑 협착증으로 인한 통증이 어떻게 좀 다른가요? 어떤가요? 네, 두 질환은 비슷한 점이 아주 많은데요. 하지만 척추 협착증 환자에서 특징적인 증상으로는 걸을 때 통증이 심해진다던가 5분, 10분 정해진 시간 이상 걸으면 다리가 터질 것 같아서 앉아서 쉬어야 하는 증상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허리를 굽혔을 때 척추관이 느슨해지고 공간이 넓어지면서 증상이 경감되는 소견을 보이게 됩니다. 초기 통증은 비교적 경미할 수 있어서 방치하게 될 수 있지만 이대로 방치하게 된다면 척추 협착증이 더 심해지고 만성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겠습니다. 사실 허리가 아프면 이만저만
한두 가지 힘든 게 아니에요. 참 맞아요.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거든요. 네. 근데 보통 협착증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퇴행성 질환이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젊은 분들은 나는 괜찮겠지 하지만 이런 분들이 또 협착증 앓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척추 협착증은 생활 습관 때문에 이제 척추에 미세한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가해지면서 나타나게 되는 퇴행성 질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나이라고 할지라도 운동량이 부족해서 척추 기립근이 약화된 분들이나 장시간 잘못된 자세를 유지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이른 나이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스마트폰 사용도 많아지고 장시간 앉아서 컴퓨터로 업무를 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운동 부족과 더불어서 척추 협착증의 발생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어 근육 유지를 통해 스트레칭, 운동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항상 올바른 자세로 앉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지금 협착증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외에도 만성적으로 허리 통증을 달고 살거나 또 나이가 들어서 허리 근력이 좀 약해진 분들이 허리가 아플 때면은 이 허리 보호대를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 보호대를 착용하는 게 치료에 도움이 과연 될까요? 허리 보호대를 꼭 착용해야 하는 분이 있고요. 예. 허리 보호대가 오히려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허리 보호대를 꼭 착용해야 되는 분들은 허리에 시술이나 수술을 받은 직후의 환자분들인데요. 디스크 수술의 경우 6주 정도, 압박골절의 경우 8주 정도, 그리고 척추 유압수를 받으신 분들은 12주 정도 착용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무실 때는 풀고 주무시도록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외에 다른 일반적인 만성적인 허리 통증을 앓는 분들은 하루에 2시간 이상 허리 보호대를 착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척추 기립근 자체가 목에서부터 엉치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허리 보호대를 계속 하게 되면 척추 기립근이 약해질 수 있고 척추 보호대를 한 위 아랫부분 척추에 큰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보통 디스크나 협착증이 너무 심하면 왜 주사 치료 많이들 받으시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통증이 그렇게 심하면 이제 주사 치료보다는 수술을 해서 척추의 그 좁아진 범위를 없애주면은 해결이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척추의 노화로 인해서 인대나 관절이 두꺼워지거나 뼈가 두꺼워지면서 특정한 부위를 좁아지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히 생각하면 수술로 그 좁아진 부위를 없애주면 통증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것 때문에 수술을 받은 환자분들의 예후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수술들이 성공적으로 마쳐진 경우라도 네. 흉터 조직이 생기는 경우가 매우 흔하고 수술받은 위쪽, 아래쪽 척추 레벨에 노화가 빨리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시적으로 통증이 사라졌다고 할지라도 다시 통증이 발생했을 때 수술받은 환자분들은 그 치료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수술을 막 권장하기보다는 신중하게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수술을 꼭 시행해야 되는 조건들이 있는데 먼저 하지의 힘이 떨어지거나 하지의 감각이 이상하거나 혹은 요실금, 변실금 같은 증상이 갑자기 발생하거나 했을 때는 수술이 꼭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허리 통증으로 인해서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시술이나 주사치료까지 했는데도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허리 통증이 심해진다거나 걸을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과장님 말씀을 7자로 정리하면 네. 그냥 예은 씨 생각. 그냥 정리가 예은 씨 생각. 되겠네요. 근데 사실 그 또 하나의 만성 허리 통증 원인을 보니까 저는 좀 놀랐어요. 허리에 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과장님. 오. 네, 그렇습니다. 다른 부위와 마찬가지로 허리도 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뼈와 뼈 사이를 우리가 관절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허리에도 여러 관절들이 있고 거기에 관절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척추하면 많이 알려진 디스크는 척추의 앞쪽에서 척추의 움직임을 도와주는데요. 그에 반해서 척추의 관절인 후관절의 경우 척추의 뒤에서 척추의 과도한 움직임을 막아줘서 척추 안정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후관절에 퇴행성 관절염이나 염좌가 일어나게 되면 허리나 엉치 쪽으로 뻐근한 통증인 후관절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허리 아픈 분들 조사를 해보면은 상당수의 환자들이 후관절 증후군을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병명조차 좀 낯설게 느껴지거든요. 왜 이렇게 환자가 많은지 궁금합니다.
네, 후관절 증후군 같은 경우 다른 척추 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성 통증 환자들에게 있어서 허리 MRI를 찍어보게 되면 척추 협착증이나 혹은 디스크 탈출증과 더불어 후관절 증후군이 같이 발견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때에는 요통의 원인일 가능성이 더 높은 디스크 탈출증이나 척추 협착증을 먼저 치료하게 됩니다. 이 치료만으로 통증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후관절 증후군이 쉽게 무시당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치료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다리 쪽 통증은 없어졌는데 엉치나 허리 쪽 통증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후관절 증후군을 의심해서 이에 대한 치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후관절 증후군이 다른 척추 질환과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후관절 증후군은 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대부분은 퇴행성으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안 좋은 생활 습관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리를 꼬아서 앉는다던가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는다던가 네. 하는 생활 습관들이 젊었을 때는 괜찮은데 나이가 들면서 점차 쌓이면서 관절에 무리를 주어서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 외에도 무거운 걸 든다던가 무리한 운동을 한다던가 혹은 테니스나 골프처럼 허리를 갑자기 돌리는 운동을 하게 되면 후관절을 감싸고 있는 인대 염증이 일어나면서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인은 다양할 수 있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급성에서는 인대의 염좌가 그리고 만성에서는 퇴행성 관절염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활 습관이 참 중요하네요. 네. 다리 꼬지마라는 노래를 약간 다리 플레이리스트에 꼬지마. 부를 줄은 몰랐는데 리스트에 제가 좀 담아둬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노래거든요. 근데 비슷해요. 과장님, 후관절 증후군이 있을 때도 통증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일반 뭐 디스크나 협착증 때 생기는 통증하고는 조금 더 다를 것 같거든요. 어때요? 네, 그렇습니다. 100% 환자분들에게 있어서 다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허리를 굽혔을 때보다 펼 때 더 아프시고 그리고 똑바로 주무시게 되면 통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새우등 자세로 잔다던가 허허. 혹은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나 엉치 부분이 뻐근하게 아파서 스트레칭을 하면 괜찮아진다던가 하지 쪽 통증은 없는데 엉치나 허리 쪽 통증만 있다던가 하는 증상들이 후관절 증후군의 증상들입니다. 하지만 이 이외에도 다양한 증상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가 진단을 내리시기보다는 전문의와의 상담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요. 이 비슷한 증상들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럼 후관절 증후군 진단은 어떻게 하고 또 치료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MRI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MRI에서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요. 네. 예를 들어서 골프와 테니스와 같은 운동을 하고 난 후 후관절 쪽에 염좌, 긴장이 온 경우에는 MRI로도 발견하기 힘듭니다. 이때에는 자세한 신체 검진과 병력 청취를 통해서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특히나 후관절 부위를 손으로 눌렀을 때 압통이 발생하는지가 중요한 소견이 되겠습니다. 염좌로 인해서 급성 통증이 발생한 경우는 소염 진통제나 스트레칭, 휴식 그리고 신경 주사를 통해서 통증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성적으로 후관절에 관절염이 생긴 경우에는 그 경우가 다른데요. 퇴행성 관절염 자체는 무릎 관절염과 비슷하게 젊었을 적처럼 돌아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치료와 더불어서 후관절로 가는 신경인 후지 내측지에 신경 차단술을 한다던가 고주파 차단술을 한다던가 해서 증상을 경감시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통증이 줄어들고 나면 퇴행성 관절염이 더 진행되지 않게끔 코어 운동을 통한 척추 기립근 유지와 스트레칭을 통한 근육의 이완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잠을 잘못 자거나 갑자기 몸 무리하며 뭐 담 걸렸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러죠? 맞아요. 근육 뭉쳤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잖아요. 근데 허리에도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오래 갈 때 이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해요. 저는 생소합니다. 근막 동통 증후군? 이게 어떤 질환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 자세를 유지하거나 움직일 때 주로 활동하는 것이 이제 근육인데요. 네. 그를 둘러싼 근막도 같이 있습니다. 이때 근막이 많이 경직되고 만성적으로 긴장이 유지될 때 그 근육결 사이사이에 있는
신경이나 혈관이 눌리게 되고 이는 악순환을 일으켜서 근육의 만성적인 염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것을 바로 근막 동통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이때도 분명히 통증이 있을 텐데 네. 근막 동통 증후군 어렵네요. 있을 때랑 일반적인 근육통이 있을 때랑 좀 비교를 해주세요.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네. 두 질환은 증상의 기간이나 진찰 소견에서 많이 다른데요. 먼저 일반적인 근육통 같은 경우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거나 근육을 무리하게 썼을 때 급성으로 생기게 되고 소염 진통제나 근육 이완제, 휴식이나 스트레칭 등으로 쉽게 호전됩니다. 하지만 근막 동통 증후군의 경우 증상이 오래된 경우가 많고 특정한 부위가 넓게 뻐근하게 아픈 증상을 호소합니다. 또한 근막 동통 증후군에서는 특징적으로 압통점이라는 것이 발생하는데 그 부위를 누르게 되면 그 부위와 더불어 그 부위와 상관없는 부위에 연관통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 그렇군요. 누르면 아픈 거는 다 알겠어요. 그 압통점이라는 게 있고 누르지 않은 부위까지 생길 수 있는 연관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통증은 왜 생기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질환이 발생한 부위가 아픈 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하지만 전혀 연관성이 없을 것 같은 부위도 아픈 것이 연관통이라고 우리 부르는데요. 네. 쉽게 예를 들어서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을 때 등이 아프거나 가슴이 아픈 경우, 그리고 심장 질환이 있을 때 왼팔 쪽이 아픈 경우 연관통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감각신경이 척수 쪽으로 들어가면서 다른 신경과 겹쳐지게 되거나 뇌에서 서로 다른 신체 부위를 같은 부위처럼 느끼게 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와,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도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아픈 곳이 실제로 문제가 있는 곳인지 아니면 이게 연관통인 건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비슷한 유사 질환과는 어떻게 좀 다를까요? 예를 들어보면 엉덩이 근육에 염증이 생겼다고 하면 거기를 담당하는 감각신경이 척수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허벅지나 종아리 신경이 같이 척수로 들어가면서 겹쳐지게 된다면 네. 질환은 엉덩이에 있는데 통증은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까지 다 나타나게 됩니다. 이 경우는 허리 디스크 증상과 매우 유사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정확한 신체 검진과 병력 청취를 통해서 서로 질환을 감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근막 동통 증후군 있을 때 진단은 반드시 그 눌러서 아픈, 그러니까 압통점을 잘 찾아내는 게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다른 진단 검사나 치료도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참 궁금합니다. 네, 근막 동통 증후군 자체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CT나 MRI, 엑스레이 같은 영상 검사나 혈액 검사로는 진단하기 힘듭니다. 환자에게 자세하게 병력 정치를 하고 신체 검진을 통해서 압통점과 연관통을 찾는 식으로 진단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수많은 근골격계 질환에서 만성기에 들어서면 근막 동통 증후군이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 질환의 치료가 잘 이루어진 경우라도 통증이 지속될 때는 검사 장비에만 의존하지 않고 이 근막 동통 증후군 항상 의심해 봐야 합니다. 치료가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스트레칭이나 마사지, 근육 이완제로 호전이 보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통증의 원인이 되는 압통점을 주사 바늘과 약물로 깨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통증 유발점 주사라고 부릅니다. 이와 더불어서 만성적으로 긴장된 근막을 풀어주는 물리치료도 같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우리가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을 다룰 때 신경 차단술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이게 허리 아플 때 병원 가서 맞는 일반적인 주사라고 알고 있는데 신경을 차단한다고 하니까 왠지 좀 무섭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완전 차단하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완전 차단하는 건 아니고 네. 신경 쪽에 염증을 풀어주는 주사인데요. 네. 허리에 시행하는 주사 자체가 이제 신경 차단술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근육 주사나 인대 강화 주사 등 다양한 주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사를 맞으시기 전에 본인이 맞는 주사가 어떤 주사인지 정확히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신경 주사가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고 국소마취제와 스테로이드 성분을 혼합해서 저희가 평소에 사용하게 됩니다. 신경 주사의 목적은 통증의 원인이 되는 신경 주위의 염증과 유착을 없애주고 신경을 안정화시키는 것입니다.
시술 시간이 매우 짧고 마취와 절개가 없어서 일상생활로 바로 복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통증 치료로 통증의 호전을 보인다면 도수 치료나 물리 치료 그리고 운동 치료와 병행해서 하는 것이 장기적인 예후가 좋습니다. 네. 여러 가지 주사 치료 중에서 신경 주사를 얘기해 주셨는데 이거는 그러면 어떤 원리로 허리 통증을 치료하는 거예요? 신경 주사는 국소 마취제와 스테로이드가 혼합해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국소 마취제가 옛날에는 주사할 때 통증을 없애주는 용도로만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소 마취제의 역할이 통증을 느끼는 신경을 차단하고 염증을 안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 같이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심할 수 있는 환자분들은 국소 마취제 단독 혹은 DNA 제제를 스테로이드 대신 사용해서 신경 차단술을 시행합니다. 이때에도 스테로이드를 사용할 때와 비슷한 정도의 효과를 보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꼭 스테로이드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신경 주사에 스테로이드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걸 처방을 받으면 내성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는 걱정도 할 것 같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네, 그 신경주사의 내성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구강으로 섭취하는 약들처럼 신경주사가 내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신경주사를 맞다 보면 효과가 짧아지고 적어지는 분들이 많은데요. 왜요? 그런 이유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흔한 이유는 기존에 갖고 계시던 질환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질환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척추의 흔한 질환인 디스크 탈출증이나 척추 협착증 그리고 후관절증후군 같은 경우 노화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질환 자체가 악화될 수밖에 없고 신경주사의 효과도 짧아지고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환은 단순히 완치의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평생 관리해줘야 될 질환으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가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질환도 평생 관리하기 때문에 이런 질환과 같이 관리해 준다면 일상생활에 큰 불편감 없이 이런 질환을 갖고도 잘 사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물론 통증을 잘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허리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운동과 생활 관리 측면에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몸은 정직하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평소에 자신의 몸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가꾸는 것만이 이제 통증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지름길입니다. 또한 척추 질환을 포함한 모든 근골격계 질환은 초기에 정확히 알고 관리한다면 10년, 20년 후에 그냥 방치하는 것과 비교해 엄청난 차이가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전문가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간단한 자세나 운동 방법이라도 알아놓으시는 것이 더 젊고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허리 건강을 위한 다양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유재혁 과장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